나가기 전에 이번 강의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이 생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 하나로 교육이 모두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히 기계 문명이 인간을 뛰어넘는 이 AI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삶이라는 시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알껍질을 깨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나라는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껍질을 벗지 못한 알은 결국 새가 되지 못하고 달걀 신새가 되듯이 우리 삶도 나라는 허물을 벗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기 성장과 성찰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 가져볼 수 있는 성취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시간에 효과음까지 동원해서 간주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허물은 만들어진 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만들어진 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나다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스스로를 책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갖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다면 과연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나라는 의식을 갖고 나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가 맞겠지만 나라는 자각과 지각도 없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후에 나라는 의식만 가져다 입혔다면 그것은 만들어진 나지 내가 만든 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아는 의식 이전에 형성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자아를 주체로 삼는 행위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나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자면 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인간 몸에서 의식과 생각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은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척수나 장 등 다른 장기에도 분포합니다. 그러나 전체 뉴런의 약 90%는 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뇌에는 뉴런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뇌세포의 90%는 뉴런이 아닌 다른 세포들입니다. 이들을 통틀어 글리아 세포라고 부르며 뉴런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런은 전기작용과 화학작용을 통해 서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축을 축삭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연결 구조이죠. 그리고 그 끝에 시냅스가 있어서 다른 뉴런의 시냅스와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연결되고 그 뉴런은 또 가지를 뻗어 다른 뉴런과 연결되며 거대한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기작용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정보가 전기처럼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뉴런과 뉴런 간에는 시냅스에서 배출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작용은 정보의 속도, 화학작용은 정보의 양을 담당하는 매우 효율적인 작동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버튼만 누르면 신호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기본색만 있으면 배합에 의해 무한한 색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 뇌도 전기작용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화학작용으로 무한한 정보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일까요?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바로 3살 때인 유아기입니다. 우리 뇌는 3살 때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축삭돌기와 수상돌기 그리고 그것들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밀림을 이룹니다. 태내에서부터 신생아를 거쳐 3살 때까지인 유아기 동안 아기는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정보로 축적합니다. 그러자니 신경세포인 뉴런은 계속해서 가지를 생성하면서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리고 더디기 마련입니다. 이 길 저 길을 달리면서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길과 길을 연결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에 마련입니다. 결국 사용 빈도가 낮고 생존이나 학습의 비효율적인 연결은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뇌는 늘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를 최적화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살 때 가장 많았던 시냅스의 가지들은 10살 무렵이면 거의 가지치기를 통해 나만의 뇌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 선배님들의 놀라운 해안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입니다. 3살 때 형성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지 80까지 버티면 81살부터는 버릇이 깜짝같이 사라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 뇌는 유학이라는 의사표현도 전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아주 수동적인 단계에서 각각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부모 환경, 가족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숱한 조건과 변수에 따라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이 형성되면서 서서히 나라는 것이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만들어진 나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중요한 본론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전에 제가 늘 의아하게 여겨온 문제 하나를 지금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전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기술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생성 과정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전기란 물리적 시스템의 산물이며 그저 전기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쯤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는 생활에 필요한 물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기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전기작용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활동을 멈추고 결국 죽은 몸이 됩니다. 심전도를 보다시피 심장은 전기 신호로 뜁니다. 신경은 전기 신호로 감각, 운동을 주고받습니다. 뉴런의 발화 패턴이기도 한 감정, 기억, 판단도 모두 전기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작용을 생체전기라 부릅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죽을까요? 바로 소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이 우리 몸의 전기 회로를 작동시키는 핵심 전해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이루는 나트륨, 염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은 전기적 평형을 유지하는 생명 필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누구나 링거로 맞는 것이 소금물인 생리식염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속 전기작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생명 유지 행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전기는 단순히 전봇대나 전깃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본질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공교육은 여전히 전압, 전류, 와트, 회로 같은 기술적 단위와 물리적 에너지 중심으로만 전기를 가르칩니다. 정작 전기가 생명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가 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즉 전기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성립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공교육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부국강병을 앞세우면서 기술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전락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는 생명을 이용하고 필요가 다하면 생명을 폐기하는 생명경시 현상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 점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삼천포표 전기로 빠졌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들어진 나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임스 딘이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왜 이유 없는 반항을 보이고 세상 도처에서 괴짜와 기인들이 출현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진 나라는 관점에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간인 몸속의 생체 전기를 잘 관리하셔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